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 처지거나 졸려 보이는 눈은 자칫 흐릿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눈매 교정을 통해 변화를 준다는데, 단순히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그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주 유아로 닥터에서는 눈매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라 닥터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첫 인상이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유진 씨는 상대방을 보는 첫 인상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눈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좀 평가를 하는 편인데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인상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다트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편도체가 사람의 첫 인상을 눈매로 결정하는데 0.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감을 주는 눈매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를 상승시켜 좋은 결과를 얻기 쉽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정 자연미 성형외과 이은정 원장 모시고 또렷하고 매력 있는 눈매를 위한 비절개 눈매 교정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사람은 눈에 따라서 이미지가 참 달라지는데요. 뭐 사람마다 각자 개성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눈은 우리가 남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눈을 말하는데, 우리가 눈의 가로폭이지 않습니까? 이 눈의 가로폭과 이 미간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상적인 눈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 보면 우리 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코 날개에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 눈이 내측 꼬리, 내안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와 일치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고, 두 번째는 입술 꼬리에서 또 위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검은 동자인 내측과 일치한다, 이런 아름다운 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상방 15도 정도를 가만히 자연스럽게 응시하고 있을 때 검은 동자가 전체의 90% 이상 노출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어느 경우에서 보면 검은 동자가 30%, 40%, 심하면 반 정도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졸린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요즘 보면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선글라스를 참 많이 착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렷한 눈매를 갖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눈은 마음의 창, 호수 같은 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 눈이 좀 크게 보이려고, 즉 이제 검은 동자가 좀 컸으면 하는 이런 의도로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글라스가 일반 우리가 시력 규정으로 쓰는 렌즈에 비해서 좀 더 크고 굵습니다. 그것이 눈동자 위에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정도를 깜빡인다고 합니다. 2만 번씩이나. 예. 네. 그러면 깜빡이면 그 눈을 깜빡이는 결막 바로 안쪽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두껍고 큰 렌즈 위에서 자꾸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근무력증이 생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눈이 검은 동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졸린 눈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학회 때 안과 교수님을 초청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선글라스를 10년 이상 착용하면 약 반수 정도에서는 근무력증으로 졸린 눈이 된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랫동안 보기에는 좋아도 오랫동안 쓴 부작용이 있으니까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눈을 뜰 때 눈꺼풀에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이마로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인상을 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예, 저도 가끔 보면 청소년들,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마에 훈장처럼 이렇게 갈매기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선생님들한테 혼이 많이 나죠. 왜 너는 선생님한테 무슨 불만 있냐? 네.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너 나한테 무슨 불만 있냐? 왜 항상 인상 쓰고 다니냐? 네. 사실은 자기가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을 뜰 때 졸린 눈이 되니까 인체는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근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눈을 뜨고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야, 너 나한테 감정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오해를 많이 받죠. 네, 저는 눈을 깜빡이는 걸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 눈을 뜨는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눈 속에 보면 이게 눈을 이거 뒤집어서 본다든가 보면 얇은 결막 있지 않습니까? 결막 위에 보면 눈을 뜨게 하는 거근과 뮬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힘이 약하면 우리가 이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꺼풀이라는 것은 이 그 겉에 있는 피부를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붙어 있는 그 건판, 눈을 뒤집으면 약간 딱딱한 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주는 것이 쌍꺼풀인데 그 힘이 약하면 우리가 쌍꺼풀 모양도 예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마로 뜨는 현상은 계속 있게 되죠. 네, 또 이 안검하수와 같은 눈을 방치할 경우에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을 뜨는 근육 힘이 아주 현저히 약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안검하수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졸린 눈이나 이거 자체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예, 안검하수라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서 다만 기능이 약해서 이마로 뜨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또 이마로 당겨 뜨면 이 눈 위가 되게 쑥 움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미용적인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되고 다만 이제 기능적인 문제로서는 이런 분들이 밤에 주변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예를 들면 시골이라든가 야간 활동을 할 때 보면 검은 동자가 눈이 확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눈꺼풀이 안 올라가서 반은 가려지니까 이런 분들은 야간 활동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되죠. 네. 네, 단순히 외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칫 마음의 상처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가능하다면 빠른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검하수와 같은 질환은 대부분 선천적이지만 그 외 생활 속 습관들도 뚜렷한 눈매를 망친다고 하는데요. 예쁜 눈매를 망치는 사소한 습관들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화창한 날씨에 여유로운 일요일. 매주 일요일이면 해가 중천에 걸릴 때까지 침대와 한 몸을 이루시는 분. 엥? 울리는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시네. 뭐 좋은 꿈이라도 꾸는 모양이죠? 슬기야, 해가 히프에 걸렸다. 그만 자고 일어나. 약속도 있다며. 몰라 난 또 자야 돼. 피곤해. 밖에 전쟁이 나도 모르겠네. 아유, 저 얼굴 눌린 것 좀 봐. 저러면 눈감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눌린 채 잔다. 여보세요. 집 몇 시인데? 그래.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 씻고 나니 사람이 다 달라 보이죠? 드디어 찾아온 꽃단장 타임. 오늘 어떤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할까? 청순? 섹시? 큐티? 하긴 이런데 안 예쁘겠어? 어쩜 좋죠? 저런 병은 약도 없고 매도 안 듣는다는데. 그럼 좀 준비 좀 해볼까?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같이 들고 왔는데? 여기 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어라? 이건 풀 아닌가요? 화장하다 말고 웬 풀?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마법의 물건. 또렷한 눈매와 풀이 무슨 상관? 쌍꺼풀 수술들 왜 하는지 몰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들어주는데. 설마 저걸 눈에? 에이 진짜?
이렇게 살살 묻혀서 라인을 만들면 더 또렷한 쌍꺼풀 완성. 아유, 풀을 눈에 바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대? 저러면 눈꺼풀 피부 다 처지는데.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쌍꺼풀을 만든다. 오빠도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진짜 웃겨. 저렇게 즐거울까? 박장대소하며 웃을 땐 또 언제고 표정을 보니 슬슬 졸린 모양인데요. TV 좀 보라니까 보지도 않고 오빠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바빠? 쓰레기 정리하고 왔잖아. 넌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넣지 좀 마. 분리수거 모르냐? 아 하여간 잔소리 대망이야. 아 참 엄마가 아까 뭐 좀 늦는다고 우리 보고 점심 시켜 먹으라던데? 오빠 뭐 먹을래? 피자? 치킨? 아니 뭐 햄버거? 근데 너 눈병 났냐? 아니 왜? 내 눈 빨개? 아니 왜 이렇게 눈을 비벼? 가려운 거 아니야? 아니 버릇이야 버릇. 으이그 눈가주름 생기라고 고사를 지내라.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외모에 무감각하냐? 시도 때도 없이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자고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눈을 비비는 습관까지 또렷한 눈매를 망치는 습관들 과연 괜찮을까? 예쁜 눈매를 망치는 생활 습관들을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 저도 눈을 자주 좀 비비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 왜 안 좋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뭐 가려우면 비벼야 되겠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라든가 아까 제가 서클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두꺼운 렌즈 위를 근육이 자꾸 마찰을 일으키면 느슨해지고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도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비비면 피부도 탄력성으로 되어 있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면 안 좋죠. 네. 그런 또,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학교 친구들 중에 쌍꺼풀 테이프나 풀로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왜 안 좋은 습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쌍꺼풀 테이프, 특히 이제 쌍꺼풀 풀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 라인에다가 아래 위 피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인다고 그랬는데 깜빡일 때마다 피부가 스트레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피부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학생들 뭐 어떤 때 보면 3년, 뭐 4년 또 한 사람 있더라 보면 피부가 마치 노인성 피부처럼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쌍꺼풀 풀 자체에 있는 화학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 피부에 물리적인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보면 건선이라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두껍고 피부병처럼 네.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피부에 화학적인 변화가 와서 피부가 두껍고 갈라져 있어요. 사실 보면 이 눈 주변 피부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얇은 부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위 피부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분을 예쁘게 이제 교정을 해주려 하더라도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내야 되고 또 두꺼운 피부여가지고 우리가 예쁘게 눈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라인 하나로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개로 잡히고 그래서 저는 쌍꺼풀 풀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네. 일상에서 흔히 쓰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네. 크게 있을 수가 있군요. 네. 또 시원하고 이제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눈매 교정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검 하수 수술하고 같은 것입니까? 눈매 교정 수술하고 안검 하수 수술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안검 하수라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거근, 뮬러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아주 현저히 약해서 이마의 근육을 거의 전적으로 사용해서 뜨는 경우를 말하죠. 그와 반대로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거근이나 뮬러근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진단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눈썹을 꽉 세게 눌러가지고 이게 눈을 뜨게 하는 안검하수 환자라는가 졸린 눈에서 이마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눈을 뜨게 하면 안검하수 환자에서는 거의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 환자가 필요한 정도라면 어느 정도 눈을 뜨고
그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왼쪽 그 사례자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 진단할 때 보면 여기 눈을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거의 눈을 못 뜹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할 때 단순한 눈매 교정 수술보다는 이 이마에 있는 전두근을 활용한 이 근육을 아래로 내려서 눈을 뜨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우리가 조직을 이식을 해서 이 전두근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좀 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눈매 교정 수술 쪽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지 약한 정도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강화시켜주면 눈도 쉽게 뜨고 이마에 생긴 주름도 없어지고 이렇게 쉽게 비교적 교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눈매 교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검하수와 커튼눈 증후군은 같은 질환인가요? 네, 커튼눈 증후군은 좀 다소 생소한 질환인데요.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커튼눈 증후군은 사실은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그러니까 검은 동자 노출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네. 적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뜨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 인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윗눈꺼풀이 많이 내려와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아래로 향해 돼 있죠. 그리고 네. 눈 위에 지방도 많고 그래서 마치 눈을 떠도 우리가 커튼을 친 것처럼 이런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를 가린다. 이런 커튼은 증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 처진 피부 때문에 눈을 뜨는데 지장을 받고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눈 뜨는 근육 힘이 이제 다소 약할 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쌍꺼풀을 해주면서 지방을 약간 빼준다든가 눈매 교정을 살짝만 해줘도 쉽게 눈을 뜰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커튼눈 증후군 때는 눈 위에 지방, 피부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속눈썹이 안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안에 있는 검은 동자를 자꾸 자극을 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커튼눈 증후군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급적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커튼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눈꺼풀에 피부가 처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눈매 교정 수술 후에 렌즈 착용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눈명에 예뻐지면 안경을 벗고 아름다운 눈을 자랑하고 싶겠죠. 언제부터 콘택 렌즈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눈매 교정 수술 한다는 것은 사실 눈 뒤쪽에 보면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결막 쪽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콘택 렌즈 같은 것을 끼게 되면 그 염증이 생긴 결막 부위와 이 콘택 렌즈 접촉해서 이물질도 많이 생기고 쉽게 염증이 낫지 않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적어도 3주 이상은 지난 다음에 콘택 렌즈를 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름다움보단 건강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회복된 후 렌즈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눈매 교정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쌍꺼풀이 생기나요? 네, 또렷한 눈매는 갖고 싶지만 또 쌍꺼풀은 싫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택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꼭 쌍꺼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 한번 사례자분을 보시면 눈뜨는 근육이 기능이 약해서 이마로 뜨니까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검은 동자도 덜 적고 이렇습니다만은 눈매 교정을 해줌으로써 이마 주름도 없어지고 눈은 커졌습니다. 쌍꺼풀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네. 꼭 쌍꺼풀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시청자 질문 명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눈매 교정술 중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있다는데요. 이런 것이 어떤 시술인가요? 절개하지 않고 교정한다는 시술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수술이다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항상 눈꺼풀 위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술했죠. 그것을 절개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눈꺼풀 뒤로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을 측면에서 보면 가장 깊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이 눈매 교정 수술할 때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눈의 절개선을 만들어서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까지 도달을 했던 것이죠. 실제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그 층을 관찰해 보면 이 피부부터 눈을 뜨게 하는 거근, 뮬러근까지는 그 사이에 8개의 조직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8개의 조직층을 지나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찾아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것이 이제까지 수술 방법이었고 네. 저도 항상 스승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시행을 해왔죠. 네. 의사들은 항상 도제 제도지 않습니까?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눈꺼풀 바로 뒤에는 얇은 결막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수술하면 어떨까? 이것이 비절개 수술의 아주 발상이 전환 방법입니다. 네. 이게 눈 바로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수술하게 되면 앞에 굳이 절개흉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뒤에 얇은 결막 속에 있으니까 정교하게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수술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사례자를 보시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가 있어서 눈 뜨는 근육 기능이 아주 현저하게 약한데 그나마 약간 남아있어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거근과 뮬러근을 우리가 이와 같이 찾아내서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인데 네. 이것이 절개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절개해서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조직층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손상이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회복 과정이 길고 또 이 밖에 있는 쌍꺼풀 라인에 만들어진 절개 흉은 아무리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 하더라도 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눈을 뜰 때 쌍꺼풀에 감춰져서 약간 가려지는 것 뿐이죠. 이와 같은 흉이 덜 생기니까 회복이 빠르고 이것이 이 비절개 수술 눈매 교정 수술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의학 기술이 좀 날로 발전하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매몰법 쌍꺼풀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매몰법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은 겉에 있는 피부를 눈을 뜨게 하는 거근막이 붙어 있는 건판, 이 눈을 뒤지면 딱딱한 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생딸 모양의 판이 있는데 거기다 단순히 실의 힘을 이용해서 유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몰법 쌍꺼풀인데 매몰법 쌍꺼풀이 이루어지고 쌍꺼풀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이 강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매몰법은 그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눈을 뜨는 근육 힘이 약한 사람한테 매몰법을 시행하게 되면 자꾸 풀린다든가 또 아니면 쌍꺼풀이 생겨도 두껍고 소세지 모양이라 하죠. 그에 비해서 눈매 교정수술, 비절개 눈매 교정수술이라는 것은 눈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고 쌍꺼풀은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되니까 수술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비절개 눈매 교정술로 뚜렷한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눈을 뜨는 힘이 약해서 결국 이마로 뜨니까 약간 검은 동자 노출이 적고 또 눈이가 움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례에서 보면 위에 파란 선이 그만큼 눈이 커진 것인데 눈 뜨는 근육 힘이 강화가 돼 있으니까 굳이 이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썹이 내려옵니다. 눈썹이 내려오니까 눈 위에 움푹 꺼진 것도 개선이 돼 있죠. 두 번째 사례자를 보시면 이분도 역시 졸린 듯한 눈이죠. 눈에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분도 보시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 후에는 이만큼 눈이 검은 동자가 커졌습니다. 역시 눈 위에 움푹 꺼진 것도 좀 교정이 돼 있고 세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한쪽만 교정한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눈에 눈 뜨는 근육 힘이 아주 현저히 약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만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해줘서 양측의 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시술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시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0년도에 일본에 있는 닥터 슈미자라는 일본 성형외과 의사가 처음 미국 SCI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논문에만 발표하기 위해서는 보통 4, 5년 전부터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자료를 축적하고 통계를 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발표를 했고 저희 국내에서는 제가 금년 3월에 처음 이 비절개 눈매 교정에 대해서 역시 미국 SCI 논문에 제가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비절개 눈매 교정술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점이라는 것은 먼저 처음에 절개 흉이 생기지 않으니까 흉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7개, 8개의 조직층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눈을 뜨게 하는 거근, 밀러근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거. 두 번째, 눈 뒤로 수술하기 때문에 얇은 결막 뒤에 있는 근육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안검하수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 경우는 사실은 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 방법으로 한 60에서 70%는 충분히 교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뭐 조직을 이식해서 이 전두근에 연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두근을 회전을 시켜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과 연결시킨다, 이런 복잡한 수술이 없이도 교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비절개로 진행하다 보니까 환자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환자에게 자기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렷한 눈매는 과연 어떤 치료를 통해 완성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눈. 또렷한 눈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상승시킨다는데, 과연 사람들도 상대방의 인상에서 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눈이요, 눈. 저 보통 눈을 자주 보거든요. 아무래도 눈이 중요하죠. 매력적인 눈매는 기본. 아름다움까지 얻을 수 있는 눈매 교정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입니다. 또렷하지 못한 눈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교정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매서운 눈매, 흐릿한 눈매를 조금만 교정해도 인상이 온화해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도 또렷해진다는데, 사람마다 외모가 다른 만큼 개인의 눈매에 따라 적용되는 교정법도 다양하다. 원장님, 눈매 교정술이나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이나 수술, 눈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하고 본인의 눈의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쌍꺼풀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얼굴에 맞는 쌍꺼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눈매 교정은 눈의 모양, 눈의 가로, 세로 길이, 미간 좌우 대칭과 피부 두께 등을 고려해 자신의 얼굴 이미지에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한다. 눈매 교정술 중 대표적인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의 두께와 지방이 축적된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 피부를 절개한 후 시행하는 매몰법은 기존의 긴 절개창을 이용했던 대신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경우엔 안검 하수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호한다. 절개 없이 눈을 뜨는 근육과 쌍꺼풀 라인의 이중 매듭을 만들어주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 눈꺼풀 안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쌍꺼풀은 있지만 미간이 넓거나 좁은 경우에도 간단한 눈매 교정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는 눈의 구조는 안구와 눈을 이제 안검이라고 해서 바깥쪽 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구의 그 크기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안검 피부가 너무 작을 경우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는 큰데 뭐 피부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하게 되는 거죠. 미세한 차이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바뀌는 앞트임, 뒤트임 수술. 1mm를 더 트고 덜 트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함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되는데, 이제 비절개 방법인 매몰법이나 부분 절개 방법은 일주일 정도면은 거의 70-80% 정도 붓기가 회복되는 편이고요.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지나면 많이 붓기가 가라앉긴 하지만은 자연스럽다 얘기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눈을 많이 비비시는 경우라든지, 그 렌즈를 끼신다고 눈을 너무 많이 땡긴다든지, 눈 주변으로 자극을 자꾸 주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은 항상 살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눈매를 교정함으로써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눈매 교정술. 하지만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큰 눈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눈 모양뿐 아니라 인상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또렷한 눈매를 위한 다양한 치료법을 잘 봤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술의 경우에는 눈가 피부에 탄력이 있는 20대 말고 중년층 이상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중년층에서 흔히 말하는 노화 현상, 특히 윗눈꺼풀의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늘어지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근육도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면 근육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마로 뜨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졸린 눈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절개로 잘라내지 않고 이것도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비절개 눈매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에서 피부가 이렇게 처졌을 경우에도 잘라내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절개를 해야지만 아름다운 눈매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이 위에 중년의 피부, 늘어진 피부는 항상 잘라내는 것이 항상 원칙적인 수술로 알았고 저도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아주 많이 늘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눈을 뜨게 하는 근육 힘을 강화시켜주면서 처진 피부는 안에 보면 눈을 뒤집으면 초생달 모양의 건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눈이 커지면서 이 눈썹도 내려오고 그러면 눈 위에 꺼진 것도 교정이 되면서 이 처진 피부는 건판에 붙어서 교정이 됩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한 50대 초반 되는 분인데 노출이 적죠. 그리고 피부도 많이 처져 있죠. 이런 경우는 옛날 같으면 반드시 피부를 잘라서 수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저희가 알았을 텐데 이와 같이 비절개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뭐 더 회복도 빠르고 요즘은 특히 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기간이 짧고 또 절개를 하려면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 흉에 대한 두려움. 한번 우리가 절개를 시행하면 완전히 회복되는데 보통 4 내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내에 어디 해외여행 못 가고 이럴까봐 비절개로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비절개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쌍꺼풀 수술할 때 시원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빼거나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시술을 병행하기도 하잖아요. 비절개 눈매 교정술 할 때도 다른 시술을 병행이 가능할까요? 예. 눈매 교정 수술, 특히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눈이 세로폭, 즉 검은 동자 노출을 키우기 위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가로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트임, 뒤트임을 시행합니다. 특히 앞트임이라는 것은 일반 시청자들이 좀 생소할 텐데 우리 몽골리안 계통에서는 눈의 내측을 덮는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몽골리안 인종적인 특성이 있는데 실제 서양에서는 그 몽고주름이 있으면 다른 선천성 기형과 같이 동반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서양에서는 몽고주름이 가진 아기가 탄생하면 다른 부위를 조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양인에서는 이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가로폭이 적을 때는 우리가 앞트임을 통해서 내측을 좀 더 기르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뒤쪽이 잘 타고 그러면 뒤트임을 통해서 같이 가로폭을 맞춰줄 수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눈의 지방이 많은데 이 비절개하니까 어떻게 지방을 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눈 위에 약 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지방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mm 정도 절개창이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 그 모든 수술에는 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절개 눈매 교정술에도 혹시 뭐 눈에 뜨는 부작용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성형외과에서 한 20여 년 이상 해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의사분들이면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수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가 불가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다행스럽게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최소 침수법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절개법을 이용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다시 절개를 다시 전체를 다 열어서 그 절개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유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유착을 분리해서 장시간 동안에서 재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소 침수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그와 같은 큰 재수술에 필요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건강정보에선 아름다운 눈매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면서 얼굴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안면 주름을 예방 완화하고 생기 있고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는 페이스 요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힘을 빼주세요. 엄지와 검지로 눈썹을 꼬집듯 잡아주세요. 눈썹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꼭 눌러 자극을 줬다가 숨을 들이마시며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가는 피지선이 없고 피부가 얇아 쉽게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 주위 근육을 신경 쓰면서 호흡에 맞춰 따라해보세요. 좋은 인상을 위해선 얼굴에 주름도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입을 벌렸다가 오므려 주시면 되는데 입을 오므릴 때는 입술이 치아를 감싸듯 모아주세요. 입 주변 근육을 의식하며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은 입과 얼굴 근육을 이용해 팔자주름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눈을 올려보거나 이마 근육을 이용해 눈을 뜨면 미간과 이마 주름이 생기는데요. 먼저 이마에 손을 올린 후 다른 손은 V를 만들어 눈썹 머리를 짚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이마의 손은 위로 당겨주시고 V자를 만들어 짚은 손은 옆으로 밀어주세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얼굴 근육을 움직여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볼에 공기를 채워 볼을 부풀려 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된답니다. 손가락으로 인중을 누른 채 볼을 부풀려 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얼굴 붓기 제거에도 효과 만점이랍니다. 너무 쉬운 동작이라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간단한 페이스 요가로 눈가 주름도 잡고 좋은 인상도 만들어 보세요. 건강정보 잘 봤습니다. 과거에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술을 받았는데 잘못됐을 경우에도 이 수술로서 접근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해서 잘못된 경우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풀린다든가 아니면 양쪽에 비대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풀리는 것은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데 단순하게 쌍꺼풀을 만든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매물법이나 절개법이나 마찬가지로 풀립니다. 풀리지 않으면 쌍꺼풀이 두껍거나 아니면 또 수술한 지 5년, 6년 지났는데도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처럼 두껍고 이런 경우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에 속하죠. 또 비대칭인 경우 양쪽에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비대칭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례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쪽에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조절하면서 똑같이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눈매 교정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병원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눈매 교정술, 특히 이제 비절개를 하는 것은 저도 시작한 지가 한 4, 5년 이 정도밖에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거나 이러거나 이렇게 다시 뒤집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제일 중요한 것은 눈 뒤쪽에서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몇 미리 정도 강화시켰을 때, 즉 축약, 축소, 축첩이라고 합니다. 축첩을 시켰을 때 검은 동자가 몇 미리 정도 노출되는가, 몇 미리 더 커지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 눈에서 잘못 계산이 되면 인위적으로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비대칭들을 교정할 때 이것이 잘못되면 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렷한 눈매를 위한 비절개 눈매 교정술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 이은정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마음의 상처로 느껴진다면 그 순간부터 컴플렉스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법으로 외모의 자신감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선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우는 곳보다는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